자, 그 다음 내려가서 이제 제주지사실 압수수색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는데, 이 제주지사실 압수수색 사건은 압수 절차에 대한 판시를 한 거의 유일무이한 판시입니다. 그래서 이 판시의 핵심사항은 항상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헌법상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영장에 기재된 문헌은 엄격해야 된다. 그래서 보관 중인 물건, 보관, 그 이전부터 존재해야 보관이죠. 그래서 현존하는 물건은 그냥 가지고 들어온 박스입니다. 압수 중에, 집행 중에 가지고 들어온 박스는 그 이전부터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해서 별건 압수 대상이 아니다 했고요. 그 다음 압수수색 영장은 반드시 사전에 제시해야 되는데 사후 제시는 허용될 수 없다. 긴급 집행은 절대적으로 불허한다. 그리고 압수를 당한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관리 책임자에게 제시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개별적으로 제시해야 된다. 압수할 때마다 보여줘야 된다. 다음 압수 이후에는 목록을 교부해야 되는데, 이 압수 목록은 상대방이 방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방어를 용이하게 해서 현장에서 압착성 즉시 교부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또 잘 속이는 게 있어요. 압수한 경우 압수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압수조서는 교부 대상이 아니에요. 가끔씩 장난쳐요. 압수 이후에는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해서 양자를 교부한다. 아니에요. 압수조서는 수사서류로서 공소제기 되기 전까지 이제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네 번째,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검사, 피의자, 변호인 등이 참여할 수가 있고요. 집행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되는데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 그 다음에 미리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이때 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넓게 해석하고요. 그래서 실무상 사전 통지는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때 급속을 요하는 경우 너무 폭넓게 가서 사실상 통지가 없는 걸로 가는데 이게 위헌 아니냐? 합헌이다 라고 판례가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주지사실 압수수색 사건 논점은 철저히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압수물의 이제 보관과 폐기, 압수물의 환부가 안부는 이미 다 했으니까 넘어가시고 23페이지 이제 강제체열과 강제체뇨로 가보겠습니다. 이 강제체열과 강제체뇨 사건은 95년도에 나온 판례. 간호사가 의식이 없는 피의자로부터 이 표현, 이미 체열된 혈액을 제출했다. 이것은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이미 제출물 압수로서 적법하대요. 사실 거의 똑같은 사안인데 우리 판례가 표현만 바꿨어요. 의사, 간호사가 일단 사경의 요구를 받고 환자의 처, 동서, 아들 이러의 동의를 얻어 체열하여 제출했다. 환자 자신의 동의가 있으면 환자 자신의 동의는 승낙체열로서, 승낙체열은 임의수사로서 허용이 된대요. 그러나 이것은 신체와 관련된 전속적법이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지 추정적 승낙이나 아니면 처나 동서 아들의 동의로서는 부족해요. 그래서 요구를 받고 체열했다. 이미 제출이라고 하는 것은 자진해서 내는 거고, 요구를 해요 제출했다면 이미 제출이 아니다 해서 환자의 동의가 없다면 강제 체열로서 사전 사후 영장이 없다면 위수중이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서 본 판례인데 위법한 강제 연행 이후 강제 체뇨를 한 경우, 영장을 발부받은 이후에 다시금 체뇨를 했다. 영장을 발부받아 2차 체뇨, 이것은 인과관계 희석단절로서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다. 그러나 위법한 강제 연행 후 호흡 측정을 하고 나 술 안 마셨다 해서 즉시 요구해서 체열했다. 이건 독수과실로서 증거 능력을 부정했다. 인과관계가 희석 단절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했고요. 이때 강제 체열 시 필요한 영장과 관련해서 2012년 11월 15일 이전에는 압수수색 검증영장 혹은 체열 후 216조 상황에 따라 압수수색 검증영장 내지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감정처분 허가장을 제시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사전 사후, 그 다음에 감정처분 허가장, 이것은 감정인 사인이 하는 건데 최근에는 이걸 아예 압수로 받고 압수에 필요한 처분, 그 다음에 체열 후 이것을 또 압수영장으로 얘기를 했고요. 감정처분 허가장은 똑같습니다. 어느 쪽이 나와도 틀렸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판례는 압수수색 검증에서 압수라고 하는 명칭으로 구체화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3번 이제 출판물의 압수, 일반 압수와서 약간 특이한 점이 있어서 정리를 해놨는데, 출판물에 대한 사전 검열은 금지되지만 범죄 혐의를 전제로 한 압수수색은 가능하대요. 사전 압수수색.
그러나 사전검열 금지의 원칙을 깰 수 있기 때문에 혐의는 엄격히 해석해야 된다. 그러나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혐의까지 필요하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통상 압수수색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을 것인데 이보다는 좀 강화되었지만 그래도 유죄 판결을 위한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심증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64번의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은 이미 살펴보았고요. 65번 수사종결과 통지제도입니다. 일단 고소고발인과 관련해서 기소, 불기소, 처분 통지는 반드시 해야 돼요. 7일 이내 서면으로. 그리고 통지는 꼭 서면으로 합니다. 이것은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고소고발. 자, 그 다음에 고소고발하지 않은 피해자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신속하게 통지한다. 이것은 고소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즉시 취지를 통지하고 또 고소고발인에게 불기소 처분에 이번에 이유를 설명하는 제도. 이유 설명은 불복하는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대로 불복하기 위해서 나오고 그래서 다 불복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 7일 이내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 고소고발 7과 관련이 있습니다. 5번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통지. 이게 사실은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틀려요. 피의자에게 공소를 제기한 경우 바로 이 법원입니다. 공소 제기하면 이제 손이 법원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지체 없이 송달하는데 늦어도 1회 공판기일 5일 전에 유예를 둬야 된다. 뭐 지체 없이 송달한다. 이 지체 없이가 늦어도 5일이는데 이걸 검사라고 쓰면 틀린다. 이거 잘 정리해놔야 돼요. 반면 약식명령은 서면 심리에 의하기 때문에 통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비교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넘어가서 이제 재정 신청에 대한 질문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재정 신청과 관련해서 이제 검찰항고 전치주의가 원칙이에요. 무조건 검찰항고를 거친 후 재정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러나 예외가 3가지가 있다. 항고 이후 재기수사했는데 다시 불기소 처분. 항고했는데 3개월간 소식이 없다.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검찰항고를 거쳤으면 7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송부. 이건 단순 경우입니다. 한 번 거쳤기 때문에. 그러나 검찰항고 전치주의의 예외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30일 이내에 송부하고 이유가 있으면 스스로 즉시 공소를 제기한다. 고등검찰청 검사장이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30일을 둡니다.